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공상에서 과학으로 주 1. 이 프랑스어판 쌍가로 1880 서문은 1880년 5월 4일 또는 5일에 마르크스에 의해 쓰여졌다. 그러나 책이 출판될 때는 이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라파르크가 서문에 자신의 서명을 했다. 나중에 발견된 마르크스의 친필 원고에는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친애하는 라파르그, 다음의 사항은 나와 엥겔스가 쌍가로 지난밤에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오. 문장을 다듬어 주시오. 하지만 내용에는 손을 대지 마시오. 당신의 충실한 친구 칼 마르크스가. 이 판은 마르크스의 원고를 토대로 번역한 것이다. 라파르그가 프랑스어판을 출판할 때 덧붙인 내용은 편집자 중 4 및 7에 소개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군데 조금씩 고친 것은 그대로 두었다. 2. 엥겔스의 저서 오이겐 듀링스의 과학의 변혁을 가리킨다. 이 책은 보통 줄여서 반듀링론이라고 부른다. 3. 레뷰 소셜리스트 프랑스의 월간지, 프랑스의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자이고 후에 가능주의자 파서블리티스트가 된 말롱에 의해 창간되었다. 처음에는 공화파 사회주의자의 기관지였으나 뒤에 생디칼리스트의 기관지가 되었다. 1880년 리옹에서 창간되어 1885에서 1914년 사이에는 파리에서 발행되었다. 1880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잡지의 기고가였다. 4. 라파르그가 서명하여 출판한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저자는 이 글들을 검토한 뒤에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보론을 추가했다. 그 이유는 프랑스 독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생산의 경제적 힘이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다. 5. 더 노던 스타 북극성 그런 뜻인가 봐요. 영국의 주간지 차티스트의 주요 기간지 1837에서 1852년 사이에 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리즈에서 1844년 11월부터는 런던에서 발행되었다. 이 신문의 창간인 겸 편집자는 퍼거스 에드워드 오커너였다. 1840년대에는 조지 줄리안 하니가 편집을 맡았으며 엥겔스는 1845년 9월부터 1848년 3월까지 이 신문의 기고가였다. 새로운 도덕 세계 1834년 로버트 오웬이 창간한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주간지 1846년까지 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리즈에서 1841년 10월 1일부터는 런던에서 발행되었다. 엥겔스는 1843년 11월부터 1845년 5월까지 이 신문의 기고가였다. 6. 독일 노동자협회는 1847년 8월 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브뤼셀에서 창립되었다. 창립 목표는 벨기에에 사는 독일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일깨우고 그들에게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및 그들의 전우들의 지도하의 협회는 벨기에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세력이 결집한 합법적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 협회의 가장 진보적인 회원들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브뤼셀 지부에 가입했다. 그러나 1848년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난 직후 벨기에의 경찰이 대부분의 협회 회원들을 체포하거나 국외로 추방시킴으로써 독일 노동자협회는 활동을 중단했다. 7. 라파르그가 서명하여 출판한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공상당 선언은 현대 사회주의의 가장 값진 문건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과 자본주의 사회를 끝장내지 않을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에 대해 가장 풍부하고 명료하게 설명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한 해 전에 출판된 그의 저작 철학의 빈곤에서와 마찬가지로 계급 투쟁 이론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정식화되어 있다.
Their Social Democrats. 독일 사회민주당의 중앙기관지.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시행되던 1879년 9월부터 1888년 9월까지는 쥐리히에서 1888년 10월부터 1890년 9월 27일까지는 런던에서 발행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신문의 교열을 담당했으며 마르크스주의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 엥겔스는 이 신문에 직접 글을 쓰기도 했다. 9.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은 엥겔스가 1876년부터 1878년에 쓴 오이겐 듀링시의 과학의 번역 쌍가로 반뒤링론이라는 저작 중의 세 절로 구성되었다. 폴 라파르그의 부탁을 받고 엥겔스는 1880년 반뒤링론의 세 절 쌍가로 서론에 해당하는 1절과 3장의 1절 및 2절을 고쳐서 독자적인 대중용 저작을 하나 썼는데 논집에 수록되었다. 위의 책 83에서 87쪽 사이를 참조하라. 위바르의 저서 생시몽에서 155에서 157쪽 사이에서 이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니네. 다시. 일단. 제가 한꺼번에 2페이지를 넘겨버려서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폴 라파르그의 부탁을 받고 엥겔스는 1880년을 반뒤링론의 세 절을 고쳐서 독자적인 대중용 저작을 하나 썼는데 이것은 처음에 프랑스의 사회주의 잡지인 사회주의 평론에 실렸고 같은 해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프랑스어본을 토대로 폴란드어판과 이탈리아판이 나왔다. 1883년 엥겔스 자신이 준비한 독일어본이 출판되었다. 쌍가로 거퍼지에는 출판 연도가 1882년으로 되어 있다. 이 저작은 엥겔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럽의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노동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엥겔스의 감수를 마친 마지막 독일어판, 쌍가로 제4판은 1891년 베를린에서 출판되었다. 전집 제19권 523쪽을 보라. 이 저작은 자유의 배열이라는 면에서 반뒤링론의 해당 절과 차이가 있으며 반뒤링론의 본문을 보충하거나 몇 군데 바꾸기도 했다. 이 저작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책 전집 제19권을 가리킴 역자에서는 연대 순서를 무시하고 마르크스가 쓴 프랑스어판 서문과 1882년 엥겔스가 쓴 엥겔스 자신의 독일어 초판 서문을 맨 먼저 실었다. 10. 장작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래 자연 상태에서 살 때는 모두가 평등했다. 그런데 사유재산의 발생과 불평등한 소유관계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시민이 되었으며 사회계약에 기초한 국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 사회계약은 파괴되고 새로운 자연상태, 쌍가로 전쟁 상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계약에 기초한 이성국가를 세워 이 전쟁 상태를 끝장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루소의 저작 인간 불평등 기원론 쌍가로 1755년과 사회계약론 쌍가로 1762년에 서술되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도덕 시간에 배운 거에 따르면 장작 루소는 뭐 성선론 이렇게 성선설 그렇게 배웠죠. 여기서는 인간 자연 상태에 살 때는 모두가 평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11. 여기서 말하는 수평파는 진짜 수평파 또는 급진파를 가리킴. 이들은 17세기의 영국 부르주아 혁명 때 수평파 내에서도 극좌 진영을 형성했으며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수평파로부터 독자적으로 분리되었다. 빈농과 도시빈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던 이들은 근로대중이 공동으로 토지를 경작해야 하며 소작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지역에서 이들은 독자적인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놀고 있는 토지에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갈기도 하였다.
쌍가로 디거란 땅을 파는 사람이란 뜻이며 이 명칭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디그가 땅 판다 뭐 그런 뜻이죠. 크로멜의 군대가 이들을 몰아냈을 때 그들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투쟁에서 평화적인 수단만을 사용하려고 했으며 신앙의 힘에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예혁명 이렇게 이름 붙여졌나 봐요. 12. 이것은 우선 공상적 사회주의의 대표자인 토마스 모어의 저작 국가의 최선의 상태에 대하여 그리고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대하여 토마스 캄파넬라의 저작 태양의 도시 쌍가로 1623년에 간행된 보편 철학의 부록으로 수록되고 1643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됨을 가리킨다. 13. 공포 정치 시대 자코벤파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 시기 쌍가로 1792년 6월부터 1794년 7월까지 이 시기에 자코벤파는 지롱드파와 및 왕당파의 반혁명적 테러에 크게 자극을 받아서 혁명적 테러 쌍가로 공포정치를 행사했다. 집정정부 프랑스 최고의 정부기관 5인의 집정관으로 구성되며 집정관은 매년 한 명씩 바뀌는 것을 원칙이었다. 집정정부는 자코벤 독재를 타도한 후에 채택된 1795년의 헌법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정부는 보나파르트의 쿠데타 쌍가로 1799년 부리메르 18일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가 일어날 때까지 존속되었고 민주 세력에 대해 테러를 통한 지배를 시행하면서 대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표했다. 14.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을 지칭한다. 15. 생시몽의 제네바 편지 이것은 1802년 제네바에서 집필되고 1803년 간행주와 간행일자도 명시되지 않은 채 익명으로 파리에서 공식 출판된 생시몽의 최초 저작 제네바의 친구로부터 동시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쌍가로 생략을 말한다. 엥겔스가 언급하고 있는 간행 연도는 그가 이용한 위바르의 저서 생시모 그의 생애와 저작 쌍가로 파리 1857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생시몽의 각 저서들의 간행 연월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기술된 곳도 있다. 푸리에가 쓴 최초의 주요 저작으로는 4가지 운동 및 일반 운명의 이론이 있다. 이 책은 19세기 초에 몇 년 사이에 쓰여지고 1808년 리옹에서 출판되었다. 표지에는 라이프치히가 간행지로 되어 있다. 뉴나크, 스코틀랜드의 도시 라나크, 뉴라나크, 스코틀랜드의 도시 라나크 근처에 있는 방적공작. 1784년에 소규모의 부락으로서 건설되었다. 로버트 오웬과 관련된 주인 것 같습니다. 16. 이것은 생시몽에 져서 정치적, 철학적 통신, 생시몽으로부터 한 미국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제8서한을 가리킨다. 이 저서는 1817년 산업 또는 유용한 독립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덕적, 철학적 논의 제2권이라는 표제로 파리에서 발간된 논집에 수록되었다. 위의 책 83에서 87쪽 사이를 참조하라. 위바르의 저서 생시몽에서는 155에서 157쪽 사이에서 이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7. 엥겔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시몽과 그의 제자 띠에리 가 공동으로 집필한 2개의 저작, 유럽 사회의 개조에 대하여 또는 각 국민으로 하여금 그 민족적 독립을 보존하도록 하면서 유럽의 제국민을 단일한 정치단체로 결집시킬 필요와 그 수단에 대하여 쌍가로 파리 1814 및 1815년의 대불 동맹에 대항하여 수립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의견 쌍가로 파리 1815를 말한다. 위바르의 저서 생시몽에서는 149에서 154쪽에 걸쳐 첫 번째 저서를 발췌해 싣고 있으며 또 68에서 76쪽에 걸쳐 양 저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군의 파리 입성 1814년 3월 31일에 대나폴레옹 동맹의 군대가 파리에 입성하였다. 재정은 무너졌으며 나폴레옹은 권좌에서 물러나 엘바섬으로 유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일천하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돌아온 1815년 3월 20일부터 그가 워털루에서 패전한 후 다시 퇴위한 같은 해 6월 22일까지를 말한다. 18. 1815년 6월 18일 나폴레옹은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웰링턴, 휘하의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 및 불리혀 휘하의 프로이센군과 싸워 패했다. 이 전투는 1815년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것이었고 쌍거로 제7자 대나폴레옹 동맹, 쌍거로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종국적인 승리와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19. 프리에는 이미 그의 저작 4개의 운동의 이론에서 이 사상을 전개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명제가 그것이다. 사회적 진보와 시대적 변천은 여성이 자유를 얼마나 획득하게 되었는가에 비례하여 진행되며 사회질서의 퇴보는 여성의 자유의 감소에 비례하여 진행된다. 그래서 프리에는 이 명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성의 권리의 확장은 모든 사회적 진보의 일반 원리이다. 쌍거로 샤르 프리에 전집 제1권 파리 1841 195에서 196쪽 참조. 20. 샤르 프리에 보편적 통일론 제1권 및 제4권 전집 제2권 파리 1843년 78에서 79쪽 및 제5권 파리 1841 213에서 214쪽을 참조. 문명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운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샤르 프리의 산업적 조합적 신세계를 참조. 전집 제6권 파리 1845 27에서 46쪽 390쪽을 참조. 이 책의 초판은 1829년 파리에서 간행되었다. 또한 샤르 프리의 전집 제1권 1841 202쪽도 참조. 21. 샤르 프리의 전집 제6권 파리 1845 35쪽 22. 샤르 프리의 전집 제1권 파리 1841 50쪽 이하. 23. 로버트 오웬 더블린에서 개최된 몇몇 공개 집회에서의 의사보고 Report of the proceeding at the several public meetings 더블린 1823 110쪽 이하를 참조. 24. 로버트 오웬은 자신의 저작 새로운 도덕세계에 관한 책 쌍거로 The Book of the New Moral World 런던 1842에서 1844에서 이 미래의 계획을 전개했다. 25. 1812년 오웬은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된 한 집회에서 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오웬이 제창하여 1815년 6월에 제출된 이러한 취지의 법안은 1819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것도 핵심은 거의 제외된 형태로 국회의회 법률로 채택되었다. 이 법률은 비록 면방적 공장에 적용될 뿐이었지만 특히 9살 미만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쌍가로 오웬은 10살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아동노동을 금지할 것을 제시했었다. 16살 미만인 자의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웬의 제안에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10시간 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다. 26. 1833년 10월 런던에서 협동조합 및 노동조합 대회가 오웬을 의장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전국 노동조합 총무맹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연맹의 강령과 규약은 1834년 2월에 채택되었다. 오웬의 구상에 의하면 이 연맹은 생산의 지도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완전한 개조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상적인 계획은 실패하기에 이르렀다. 연맹은 부르주아 사회 및 국가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1834년 8월에 해산되었다. 27. 노동교환시장 쌍가로 노동생산물 공정거래시장은 노동자 협동조합에 의해 영국의 몇몇 도시에서 설립되었다. 최초의 노동교환시장은 1832년 9월 오웬이 런던에 설립한 것으로서 1834년 중반까지 존속했다. 28. 푸르동은 1848년에서 1849년에 걸쳐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교환시장을 실현하려고 시도했다. 1849년 1월 31일 푸르동은 파리에서 인민은행을 설립했다.
이 은행은 2개월 정도, 그것도 종이 위에서 존재했을 뿐이다. 이 은행은 아직 확실히 궤도 위에 놓이기도 전에 붕괴하였다. 상가로 마르크스. 드니 디드로의 대화편 라모의 조카는 1762년경에 쓰여졌고 뒷날 두 차례나 개작되었다. 이 책은 괴테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어 1805년 처음으로 라이프치히에서 간행되었다. 프랑스어 초판의 간행은 1824년 파리에서 간행된 디드로 미간 저작지 상가로. 다만 간행 연도는 1821년으로 알려져 있다. 수록됨으로써 이루어졌다. 30.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 상가로 기원전 323에서 32년 사이와 아라비아인의 침입에 이르기까지 로마가 이곳을 통치하던 시기 상가로 기원전 30년부터 기원 후 640년까지를 가리킨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정신생활의 중심지였다. 알렉산드리아 시대에는 일련의 과학, 수학, 상가로 유클리드와 알키메데스, 지리학, 천문학, 해부학, 생리학 및 그 이외의 학문들이 크게 발전하였다. 31. 칸트의 성운설은 1755년 퀘니히스베르크와 라이프치히에서 익명으로 출판된 그의 저서 천체의 일반 자연사와 이론 에 서술되어 있다. 라플라스는 1795년부터 1796년 사이에 간행된 두 권짜리 그의 저작 우주 체계 해설 의 마지막 장에서 태양계의 성립에 대한 가설을 전개하고 있다. 라플라스 자신이 손을 본 이 저작의 마지막 판은 그의 사후인 1835년에야 비로소 간행되었으며 거기서는 그의 가설이 제7주회에서 설명되고 있다. 32. 대인도 무역 및 대미국 무역에 있어서 패권과 식민지 시장의 정보를 둘러싸고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치러야 했던 일련의 전쟁. 처음에 패권을 다툰 주요한 전쟁 당사국은 영국과 네덜란드였으며 쌍가로 1652에서 1654년, 1664년에서 1667년, 그리고 1672년부터 1674년에 걸쳐서 벌어진 영국 대 네덜란드의 전쟁은 전형적인 상업전쟁이었다. 후에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영국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18세기 말이 되자 영국은 점차 세계 무역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게 되었다. 33. 샤르프리의 산업적 조합적 신세계 전집 제6권 파리 1845년 393에서 394쪽을 참조. 34. 프로이센 해외무역사 쌍가로 1904년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의 공식 명칭은 해외무역회사 총본부였다. 이 회사는 1772년 무역금융회사로서 창립되어 1년의 국가적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사실상 정부의 은행 및 중개인 역할을 하였다. 1820년 이 회사는 프로이센국의 금융무역 기관이 되었고 1904년에 개조되어 왕립해외무역회사 쌍가로 프로이센 국립은행가 되었다. 35. 자유로운 인민국가 1870년대 독일 사회 민주당이 강령적 요구이고 당시 유행된 슬로건 쌍가로 레닌이었다. 마르크스가 그의 저작 독일 노동자당 강령에 관한 논평 쌍가로 고타 강령 비판의 제4장에서 제기한 이 슬로건에 대한 비판과
1875년 3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쓰여진 엥겔스의 베벨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 또 레닌의 저작 국가혁명 제1장, 제4절 및 제3장, 제3절, 레닌 전집 제4판 제25권 367에서 373쪽, 그리고 411에서 413쪽을 참조. 아마 다음에 국가혁명을 할 겁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36. 여기서 제시된 대브리튼과 아일랜드의 초부의 총액에 대한 수치는 영국의 자본 축적에 대한 로버트 기펜의 강연 쌍가로 영국에서의 최근의 자본 축적 Recent Accumulations of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에 의거한 것이다. 이 강연은 1878년 1월 15일 통계학회에서 발행한 런던의 통계학회 접지 쌍거로 1878년 3월 5일에 게재되었다. 37. 엥겔스의 저작인 공장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의 영업회화는 1892년 런던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쌍가로 소시알리즘 유토피안 앤 사이언티픽 라는 제목하에 에드워드 에이블링의 번역으로 출판되었다. 엥겔스는 이 영어판을 위해 이 서문을 썼다. 이 서문은 중요했기 때문에 엥겔스는 1892년 6월 이를 독일어로 번역했고 이 글은 새 시대지 쌍거로 1892에서 1893년도분 제1권, 제11책, 제1호 및 제2호에 사적 유물론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편집 당시 맨 앞에 7개의 문단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편집자의 주석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독일의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거나 독일인들에게는 별로 흥미없는 내용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 쌍가로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제19권을 가리킨 격자에서는 이 빠진 부분을 새로 번역해 실었고 나머지는 새 시대 지에 실렸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역주로 넘기겠습니다. 네. 네. 역1 보른슈테트 쌍가로 1808에서 1851 옛 프러시아의 장교, 언론인,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 1847에서 48년 사이에 독일 브뤼셀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자였으며 파리에 있던 독일 민주주의자 협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 공산주의자 동맹에 참여했으나 1848년 3월 동맹에서 제명되었다. 여기 칼 샤퍼 약 1812에서 1870 의인 동맹 및 런던에 있던 독일 노동자 교양 협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국의 임원이었으며 1848에서 1849년의 혁명에도 참여, 1850년 동맹이 분열되었을 때 빌리위와 함께 마르크스에 반대하는 분파의 지도자였으나 1856년 다시 마르크스와 가까워졌다. 1865년 국제노동자협회 쌍가로 제1 인터내셔널에 참여. 여기 루이 아우구스트 블랑키 쌍가로 1805에서 1881 프랑스의 혁명가, 공상적 공산주의자, 수많은 비밀 결사와 폭동을 조직했으며 1830년과 1848년에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프랑스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총 36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대단하네요. 장기순회 완전. 역사 아우구스트 빌리치 1810년에서 1878년 예프러시아의 소위 정치적 신조 때문에 군에서 쫓겨났다.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담했으며 1849년 바덴펠츠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의용군의 지도자로 창간. 1850년 공산주의자 동맹이 분열되었을 때 샤퍼와 함께 마르크스에 반대하는 분파의 지도자 역할을 함. 1853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남북전쟁의 북군의 장군으로 참전. 여고 여고 여고는 인민국가네요. 인민국가.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쌍가로 아이젠하파의 기간지 1869년 10월 2일에 창간되어 1876년 9월 29일까지 라이프치히에서 간행되었다. 1870년대 독일 노동운동의 혁명적 입장을 반영했으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창간 때부터 이 신문의 편집과 발행을 도왔다. 영육 다시 전진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의 중앙기관지 1876년 고타 대회 이후 라이프치히에서 창간되었으나 1878년 사회주의자 탄압법에 발효되자 폐간되었다. 역칠 폴 라파르그 1846에서 1911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를 선전 보급했음. 국제노동자협회의 총회 의원이었으며 프랑스 노동자당을 창설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제자이며 전우. 역팔 에른스트 폰 에이넌 보자. 아이너른네. 에른스트 폰 아이너른 1838에서 1906 정치가 상인 1879년부터 프러시아 제국회의의 의원 사회민주주의의 흉악한 적 역구 헨리 폰 사이벨 지벨이네 1817에서 1895년 역사가 정치가 민족주의적 자유주의자 소독일당 1848년 이후 오스트리아를 빼고 독일 연방의 새 체제를 건설하려고 했던 당파를 지지했으며 반동적인 프러시아 국수주의 정신으로 일관된 저서들을 쓴 트라이치켄 역시 트라이치케 1834에서 1896년 반동적인 역사가 언론인 1886년부터 프러시아의 국사 편찬을 맡았음. 제국의회의 의원 1871부터 1888 반동적인 프러시아 국수주의의 이데올로그이며 선존자
독일의 팽창주의를 지지했으며 반유태주의자였음. 역11 토마스 민저 1490부터 1525 독일의 종교개혁과 농민전쟁 당시 농민 및 평민층을 대표하던 이데올로그 혁명가 지도자 신비스러운 형태로 포장된 공산적 평등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했다. 농민전쟁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 인물은 봉건제후와 귀족들의 권력을 타도하기 위한 인민혁명의 선구자로서 당시 가능하던 한도 내에는 가장 참된 민주주의자였다. 쌍가로 엥겔스. 역12 바비프 역12 바베프겠네. 역12 바베프 1760부터 1797 프랑스의 혁명가, 공상적 공산주의자,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반란 음모를 조직했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됨. 역13 여기서 말하는 프랑스 유물론은 18세기에 백가전서의 편찬에 참여했던 계몽 사상가들 중에서 주로 디드로, 홀바하, 에베시우스 등의 이론을 가리킨다. 이들은 전통 형이상학에 반대하여 인간의 정신활동이나 도덕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으며 따라서 환경, 쌍가로, 교육 및 법률제도의 영향을 강조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랑스 유물론의 이 같은 주장과 사회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은 원래 선하고 동등한 지적 능력을 타고났으며 경험, 습관, 교육이 커다란 힘을 갖고 있으므로 외적 환경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산업의 중요성과 쾌락의 정당화 등을 주장하는 유물론의 확설로부터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와의 필연적 연관을 통찰하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다. 쌍가로 신성가족 전집 제2권 138조 역14 합리적 레셔넬 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말보다 훨씬 좁은 의미이다. 전자는 좁은 의미의 추리 능력인 오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상을 고립시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태도인 반면에 후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유 능력인 이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상을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성적 사유의 경우에는 어떤 판단의 형식적인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그 근거와 정당성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기업주가 보다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하여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는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 해답이 주어지지만 그러한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 자체가 올바른 것이냐라는 문제는 좁은 의미의 합리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업주의 합리적인 계산, 이윤, 동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토대, 쌍가로 자본주의 자체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때의 합리성은 형식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에 불과하다. 반면에 그 토대 자체를 역사적인 발전과 변화 속에서 즉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검토, 평가하고 다시 이를 실천적인 태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성의 역할이다. 해겔은 형식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좁은 의미의 오성에 비해 진정한 이성은 변증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역15 토마스 카일라 1795에서 1881 영국의 문필가, 역사가, 관념론적인 철학자, 영웅 숭배의 옹호자로서 반동적인 낭만주의의 관점에서 영국 부르주아지를 비판했다. 토리당, 쌍가로, 보수당의 전신을 지지했고 1848년 이후에는 노동운동의 명백한 적이 되었다. 역16
여기서 말하는 엄밀한 경제사상이란 마르크스의 이론을 가리킨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그 사회의 본질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데 반해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의 본질적 구조를 분석하여 자본과 임금 노동의 대립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정상적인 임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잉여 가치를 자본가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책 103에서 135쪽 참조. 역 17. 피에르 조세 프루동 1809년부터 1865년 프랑스의 언론인, 사회학자, 경제학자, 부르주아지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무정부주의 이론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 사회개혁을 위해서 조직적인 통제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음. 역 18.